참 오랜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계절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곤 했죠. 서정적인 풍광으로 도시의 지친 삶에 위로가 되어준 호수. 묻 생명들도 넉넉한 품으로 키워냈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온 이곳은 팔당호입니다. 뭐 받기만 해요. 그럼 아유 팔당호에다가 날 먹고 살게 해주는 거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소리. 그래. 팔당호와 접해 있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올해 85세 안호명 할아버지는 고향인 이곳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향하는 곳은 나루터. (50년) 세월 팔당호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오셨죠. 호수가 생기기 전 이곳은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특히 배추밭이 유명해서 서울 김장의 절반은 여기서 짓는다는 말이 있었죠. 그때는 농사 안 짓고 뭐 밥못 먹을 때니까 농사 지었죠. 이쪽에 여기도 있었고 저기 저 연꽃밭에 거기가 많았었어요. 거기가 800평짜리가 두 밭이 있었어요. 김장 일찍 보리 심고 보리 이제 비고 바로 밭 깔아가지고 이제 가을 김장 심고 그렇게 이 모작을 해놓은 거죠. 그 전에 여기 실개울이 쭉 하나 있었어요, 뭐니. 그러면 전부 그때는 물이 뭐 여기 물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럴 때 밥까지 오고 그러면은 다 이 저 개울물 떠서 그냥 먹고 밥 먹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실개천이 호수로 변하는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논밭이 모두 수몰되면서 농부였던 할아버지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됐죠. 댐이 돼서 물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는 뭐 먹고 살기 곤란하고 그러니까 고기 잡고 그래가지고 뭐 배부르겠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걸로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뭐. 배에는 자동차 배터리로 만든 작은 동력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전기로 가는 탓에 힘이 약하긴 하지만 물을 오염시킬 일은 없죠. 팔당댐 건설 당시 이곳 원주민 90여 명에게 어업 허가권이 주어졌는데요. 대부분 고향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도 고령의 건강이 좋지 않아 매일 나와 고기를 잡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유일합니다. 반대 못했어요. 그때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저 댐을. 그때 그 시절에 뭘 어디가 반대를 합니까? 그냥 나는 보상받은 것도 시덥지 않고 어디 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물쭈물하고 살아왔죠. 여기는 경기도 양주군 능내리. 한강의 큰 물줄기를 가로막은 팔당댐입니다. 이 중력식 댐과 함께 팔당 수력발전소가 지난 5월 24일 완공됐습니다.
팔당댐은 전기 생산을 위한 낙차 에너지를 크게 유지하기 위해 수위가 해발 25m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저수량 2억 5천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대규모 인공 호수가 이루어져 새로운 관광지로도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팔당호는 이후 전력 발전보다는 식수 공급의 역할이 더 커졌고 현재 수도권 인구 2,600만 명의 생명수가 되고 있습니다. 팔당호에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듭니다. 거센 물살에도 거침없이 뛰어드는 녀석들은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물속 깊이 잠수를 하는 민물 가마우지는 물고기 사냥의 명수로 통하죠. 먹이 활동을 끝낸 가마우지들이 날아간 곳은 족자섬.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데요. 게다가 높은 나무가 있어 민물 가마우지들이 둥지를 틀기에 천혜의 조건입니다. 둥지마다 서너 마리의 새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봄 햇살이 무척이나 따가운 계절. 어미새는 팔당호와 둥지를 분주히 오갑니다. 더위에 지친 새끼들을 위해 물을 뿌려주기 위해서죠. 새끼들에게 연신 물을 먹여주고 뿌려주지만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제든 물을 구할 수 있는 팔당호가 곁에 있는데요. 가마우지들에게도 팔당호는 소중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새끼들을 위해 부부가 번갈아 물을 길어옵니다. 다 자라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부모 새들의 물나르기 비행은 계속될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민물가마우지 보기가 아주 어려웠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팔당호가 상수도 보호지역이고 또한 그 팔당호 안에 있는 섬이라 그 사람이 살지 않고 인간의 간섭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물고기도 많고 그래서 번식 환경이 좋아서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겨울 철새였던 민물 가마우지는 20여 년 전부터 텃새로 정착해 사계절 팔당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야생 동식물한테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를테면 뭐 그 출입을 금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이 안정적으로 번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풍부한 물과 먹이가 있고 인간의 간섭이 없는 팔당호. 야생의 많은 생명들이 이곳에 기대어 번식하고 성장합니다. 가마우지 못지않은 잠수의 귀재인 뿔 논병아리도 팔당호의 식구입니다. 이름처럼 머리깃이 뿔처럼 난 이쁜 새죠.
뿔 논병아리는 호수 가장자리 수초지대에 둥지를 트는데요. 수초로 쌓아 올린 수상 가옥인 셈이죠. 어미는 둥지로 갈 때 멀찍이 잠수를 해서 숨어드는데요. 천적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행동입니다. 둥지를 갈대나 줄풀로 덮어놓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알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어미는 둥지로 올라가 알을 품습니다. 수상 생활을 하는 뿔 논병아리에게 하천형 호수로 물 흐름이 안정적이고 수초가 잘 발달된 팔당호는 최고의 서식지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팔당호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의 식수원입니다. 단일 수원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수도권 주민들이 쓰는 수돗물은 팔당호물을 취수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스크린을 통과해서 들어온 물을 이제 착수정에서 물을 안정화시키고 또 흡수정을 통해서 흡입하여서 높은 지대로 보내는 펌프가 설치해 있는 펌프장입니다. 그렇게 올린 물은 자연 유화로 해서 서울시하고 지자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팔당호에서 끌어올린 물은 수도권 지역의 각 정수장에서 침전, 여과, 소독 등 고도의 정화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수질 검사를 통과하면 수돗물로 재탄생해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물결이 호수를 따라 번집니다.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팔당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많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습지 조성도 잘 돼 있고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연꽃밭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자연 환경을 만끽하고자 오고 있습니다. 수질이나 이런 게 이제 깨끗하고 벌써 냄새부터 틀려요. 그 하류가 한강 하류나 상류를 이렇게 접해보면 그 내가 느끼는 그 맛 자체가 틀려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 식수원이 같이 보호가 돼야 되니까 더 예쁘게 관리 잘 하면서 제 생각엔 더 예쁘게 사람들이 와도 환경 해치지 않게 이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질 보호를 위해 팔당호 주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철저히 관리 규제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한 자연 환경을 지켜낼 수 있었죠. 팔당호의 마지막 어부 안호명 할아버지가 다시 나루터로 나왔습니다. 전날 쳐놓은 그물을 거들 차례인데요.
팔당호는 수질 보호가 잘 된 덕분에 다른 호수들에 비해 물고기의 종류와 양이 많습니다. 그물에 걸려든 것은 모두 붕어. 붕어잡이용 그물코가 큰 자망을 쳤기 때문에 치어나 작은 물고기는 잡히지 않죠. 고기는 그날 하루 필요한 만큼만 잡습니다. 팔당호에 배를 띄운 지도 언 50년. 땅이 수몰돼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고기잡이가 천직이 됐습니다. 아주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딨어. 이거 돈 내고 뱃놀이 하는데 이거를 매일 그 뱃놀이만 하는데 그런 좋은 직업이 어딨어. 오늘도 유유자적 뱃놀이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덤으로 고기까지 얻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많이 잡힌 거예요. 주로 어떤 게 잡혔나요? 이거 붕어예요, 뭐 다. 다 붕어. 네, 여기는 다 붕어. 매운탕 꼬리 잡는 그물 다르고 이거 붕어 잡는 게 틀리고 그러니까 요건 붕어 잡는 것만 하다. 다 볶은 거래지 그럼. 아버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게? 나보고 이놈아 왜 잡았냐고 그러지. 뭐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이런 건 붕어로 상급에 들어. 이런 거는 이저 찜 그렇게 안 하고요. 보통 약으로. 그냥 쓸 만큼씩 잡아. 요렇게 이제 매일 우리 집이 영업을 하니까 쓸 만큼씩만 잡아오는 거지.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고맙기만 해요. 그럼 아유 팔당호에다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할 정도로. 내가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날 먹고 살게 해주는 거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죠. 그럼요. 아 감사하고 고맙죠. 그럼요. 삶의 터전이 되어준 고마운 팔당호지만 가까이 살아서 사실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철저한 규제를 받으며 살아야 했죠. 할아버지가 식당을 열 수 있게 된 것도 겨우 3년 전. 어업권을 가진 원주민에 한해 어렵게 허가가 났습니다. 아니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조카가 미리. 요리 솜씨가 좋은 막내 며느리가 식당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고기를 잡아도 팔로가 마땅치 않아 집 한켠에 공간을 마련해 아름아름 팔다가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기도 했다는군요. 이곳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머님이 무허가로 할 때는 벌금도 내고 그랬죠. 어떤 때는 뭐 문도 한 달 정도 닫아 놓으신 적도 있고 이러셨는데 제가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어려움은 없어지게 됐죠. 다행히도 아버님 앞으로 영어권이 나와서 저는 무난히 하고 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팔당호에서 고기를 잡아와 주시는 아버님 덕분에 며느리는 식재료 걱정 없이 또 단속받을 일도 없이 장사를 합니다. 뒤늦게 영업 허가가 날 수 있었던 건 하수 처리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비롯해 이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는 모두 정화 처리되어 방류됩니다. 이쪽에서는 다 종말 처리장으로 요 가까운 데로 다 가기 때문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조금씩이라도 뭐 흘러 들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무지 단속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 종말 처리장으로 처리가 되니까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걱정이 있습니다. 나이든 아버님이 더 이상 고기를 못 잡으면 어찌하나 싶은 거죠. 아버님 돌아가시면 이 어업권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어업권은. 영업권은 가능한데요. 어업권들이 몇 분 갖고 계셔도 다 연세들이 잡수시고 하셔서 고기를 못 잡으시거든요. 근데 아버님만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잡으셔서 마지막 어부가 되신 건데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안호명 할아버지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렵게 허가받은 식당 일도 그렇지만 팔당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명맥이 끊어지는 게 무엇보다 가슴 아픕니다. 안타깝지. 그럼 그러니까 왜 아들들도 또 하면서 좀 보라먹고 그래야 되는데 나까지만 내가 지금 85, 39년생인데 나 죽으면 그런 개들은 굶어 죽나?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못하는 거지. 팔당호가 만들어지면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시작됐는데요. 일부 지역은 2중, 3중, 많게는 4가지의 규제를 중첩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을 시작으로 수질환경보전법, 한강수계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가 50여 년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북한강과 마주한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이곳에서 오디 농사를 짓고 있는 김덕배 씨. 막바지 오디 수확이 한창입니다. 마을이 수몰되고 개발이 제한되면서 타지로 많이들 떠났지만 김덕배 씨는 3대째 농사지어온 고향 땅을 떠날 수가 없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제약이 많습니다. 어려운 게 이제 여기는 이제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뭐 쉽게 해서 농사를 짓자면 제초도 뿌리고 뭐 농약도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니까 제초도 못 뿌려, 농약도 못 쳐.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죠. 풀을 사람이 뽑아야 되고 농약은 이제 유기농 농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값만 비싸지 일반 농약 한 번 뿌릴 때 이건 3번 뿌려야 효과가 조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농약값, 유기농 농약값도 비싸고 또 이제 노동이 많이 들어가서 풀을 뽑아야 되니까 사람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팔당호를 지키기 위한 수고로움이기에 감당해오고 있지만 벌레 먹은 열매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사의 속사정을 일일이 알지는 못하니까요. 또 이런 과일을 하다 보니까 벌레 같은 게 이제 또 농약을 못 치니까 많이 꼬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들이 그냥 사갔다가 또 그냥 벌레가 하나라도 나오면 도로 또 그냥 이제 빠꾸를 시키고 가니까 오늘도 2박스 빠꾸 마셨어요, 지금. 그래서 부지런히 따서 보내야 돼. 또.
오디는 쉽게 물러지고 상하는 과일이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손이 많이 갑니다. 그날 따는 거는 여기서 일단 보관했다가 사러 오는 사람한테 삼가를 팔 땐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오늘 못 파는 거에 대해서는 금냉실에다가 넣었다가 냉동을 시켰다가 택배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금냉실에서 오디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정도. 보관 기간이 짧다 보니 대부분 오디 농사에서는 가공시설을 따로 마련해 즙이나 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데 여기선 불가능합니다. 이거 오디를 키우는 이제 그 해에 못다 파는 거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가공을 해서 오래 두고 판매를 하면 이제 마냥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긴 가공 공장을 못 져요. 가공 시설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 이제 부탁해서 해야 되는데 뭐 거기 돈 주고 그러고 나면 진짜 품값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공도 못하고 그냥 즉시 팔지 못하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애써 키우고도 팔지 못해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농사를 아예 접어야 하나 고민이 깊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가공시설 제약은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원두는 고소한 걸로 내면 될까요? 아, 네. 고소한 커피를 주문했더니 얼음물이 든 잔과 포장된 커피 원액 제품이 나옵니다. 조안면은 완제품을 파는 소매업만 가능한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묶여 있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리는 건 조리 가공시설에 해당돼 머신기를 둘 수가 없는 거죠. 저 머신기 커피 빠는 게 식품위생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안 쓰고 완제품을 비싸게 사다 파는데 이게 또 불법이라는 거지. 여기서 남양주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500만 원 내려보낸 거야. 그건 내가 봤을 땐 죄가 아닌데 왜 벌금을 내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이기고 2심에서도 이기고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를 했단 말이죠. 이거 죄가 안 되는 걸 그 잘못 고발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고생한 거지. 승소 판결 이후 영업은 계속하고 있지만 커피 원액을 따로 사서 팔아야 하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이나 과학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 문제를 개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는 길만 계속 쫓아간다는 거죠. 여기는 그냥 붙잡아 매놓지만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 감옥이야. 경제적 감옥.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장사를 접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 조안면 음식점 150여 곳 중 84곳이 단속에 적발돼 폐업하거나 이전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전과자가 된 사람만 1000여 명, 조안면 주민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수몰되고 나서 댐이 생기고 나서 농사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씩 장사를 하게 됐어요. 장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게 불법인 건 알아요. 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진 않지만 그래도 불법이래요. 저 같은 경우도 산범이고 부모님도 산범, 어머님도 산범, 저희 누님도 산범. 근데 그게 나쁜 음식을 팔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무슨 불량식품 판 게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야채를
저희 땅에서 재배해서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도 많이 찾아주셨고, 근데 그게 불법이라서 교도소도 가게 되고 어떤 젊은 한 청년은 자살까지 하게 되고. 상여 행렬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달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황승우 씨를 추모하는 주민들입니다. 황 씨는 검찰 단속으로 지난해 식당 문을 닫은 데 이어 벌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자기가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노가다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게 없죠. 남의 집 가서 일도 해보고. 2017년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있었지만 규제는 여전합니다. 법이 참 법이 그래도 사람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막 가슴이 되게 아파요. 주안면 주민들은 팔당호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오염된 물이 팔당호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주안면 진중리에 들어선 하수 처리장. 왜 처리시설이? 처리시설 용량은 총 300톤. 일반적으로 하수 처리장에서는 침전, 분해, 소독 등 5가지 과정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해 방류하는데요. 이곳에선 역삼투압 필터 처리 과정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역삼투압 필터인데요. 이거를 해수를 담수로 바꿀 정도로 정확력이 뛰어난 필터입니다. 역삼투압 필터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수 처리장에 설치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조안면 진중리 일원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를 이를 최대 300톤까지 깨끗하게 처리를 한 후에 북한강으로 처리수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방류 수질 기준은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ppm 이하인데 현재 수질 상태는 0.2에서 0.3, 0.5 정도로 해가지고 법적 방류 수질 기준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맑은 물을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수 처리장이 주안면에 9군데. 마을의 모든 하수가 정화 처리되어 나갑니다. 방류되는 물의 수질도 법적 기준을 훨씬 밑도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도 정화 시설을 갖춘 하수 처리장이 완비되면서 마을을 흐르는 실개천도 달라졌습니다. 계곡물 못지않은 투명하고 맑은 물이 흐릅니다. 깨끗한 물을 찾아 모여든 물고기들이 훤히 비칠 정도. 하천에는 생활하수가 전혀 유입되지 않고 오직 빗물만 흘러들도록 설계했습니다. 맑은 물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을 지키는 것이란 걸 주민들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팔당호의 깨끗한 물 덕분에 뿔눈병아리도 대를 잇고 살아갑니다. 알을 품은 지 4주 만에 새끼가 부화했습니다. 얼굴에 까만 줄무늬, 머리에 빨간 하트 모양이 특징이죠. 뿔눈병아리는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닙니다. 덕분에 새끼는 일찍부터 수상 생활을 경험하죠.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 새끼를 업으며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새끼를 업지 않을 땐 사냥을 해서 먹이를 물어오죠.
뿔놈병아리는 조류 가운데서도 가족애가 유난히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뿔놈병아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잠수를 합니다. 물속에는 키 큰 수생식물 사이로 작은 물고기 떼들이 모여 살죠. 풍요로운 팔당호에서 뿔놈병아리는 번식하고 성장합니다. 족자섬의 민물 가마우지 새끼들도 어느새 어미 몸집만큼 자랐습니다. 이제 곧 독립을 준비해야 할 때죠. 새끼가 날개를 펼치더니 창공을 박차고 오릅니다. 민물 가마우지 새끼들도 이제 어엿한 생태계의 일원으로 팔당호를 누빌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지켜낸 청정호수 팔당호. 하지만 팔당호 가까이 살아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강도가 높아지는 장마철 기습 폭우. 높아진 팔당호 수위에 주안면 하천가 일부 주택은 매년 침수 피해를 입습니다. 작년 폭우 때 팔당호에서 흘러내린 물이 허용태 씨 집을 덮쳤습니다. 저 위에서 저 높은 데서 내려오는 물이 이 도로를 타고 오면서 그냥 들이닥치는 겁니다. 물 길이 아주 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파여가지고 여기 흙이 잔뜩 쌓여가서 파는 거죠. 이게 파여가지고 여기에는 그냥 흙이 이 나무 흙이 여기 다 쌓이는 거죠. 흙이 보통 한 이 정도 높이는 그냥 이렇게 확 쌓입니다. 그냥. 이 집은 장마가 지면 침수가 되고요. 또 다른 데 앵겨질래도 규제가 많아서 앵겨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있어가지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난리가 반복되는 이 집을 수리하느니 안전한 땅에 새로 집을 짓고 싶지만 기존 주택지가 아닌 곳엔 신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갈래야 뭐가 있어야 땅이라도 그나마 몇 평 있는 거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농사 짓지 않으면 아주 못 살고 죽는지 아니까 못 하는 거죠. 지금은 아들네 집에 가서 그냥 위탁으로다가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제와 고향을 떠나 살 엄두도 안 나고 그렇다고 침수되는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없는 형편. 단엄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동안이라도 내가 내 땅에다 내 집을 짓고 한번 살고 싶습니다. 삶의 제한이 많다 보니 젊은이들은 하나둘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김기준 씨는 조안면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 와서 다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계단키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고향에서 대를 이어 해온 일이라 떠나올 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다 켜야 돼. 이곳에선 규제가 없어 걱정 없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이제 할머니 때부터 장사를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사표등록증을 내고 세금 열심히 내면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냐? 세금도 내고 다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상선보호구역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그냥 지내오다가 그럼 어떡하냐 우리는 도대체 그랬더니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도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나왔죠. 뭐 저희도 더 이상 뭐 거기서 뭐 안 된다고 하니까 강하게 안 된다고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접고서 이제 지금은 다른 데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개성 요리를 전문으로 해온 기준 씨네 식당은 조안면에서 역사가 깊어 단골 손님도 꽤 많았습니다. 낯선 지역으로 식당을 옮기면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저처럼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뭔가 나와서 해요 많이. 젊은 친구는 나와서 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남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조안면에. 근데 그분들은 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정말 살 길이 없어요. 저도 사실 나와서 장사하지만 마음이 항상 거기 생각하면 불편해요. 식사하셨어? 남아있는 고향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는 주민통합협의회라는 단체를 꾸려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논의해서 팔당호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쪽도 그런데 지금. 소규모 처리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면 12개일인데 거의 마을마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처리장들이 완비가 되고 이제 환경영민구역이라는 구역도 만들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규제는 사실은 거의 그대로인 입장인 거고 그러면 아예 물을 안 버리면 어떨까? 북한강에다가 이 하수 처리된 거조차 싫다 그러면 안 버리면 어떨까? 해서 교환면에서 나오는 하수를 이제 전부 다 그냥 상선보호구역이 아닌 대로 그냥 버려버리자. 관을 쭉 연결을 해서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왔고. 주민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지자체의 협조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하수 연계 관로 사업이 완공된 겁니다. 총 연장 17.1km의 오수 관로가 신설되어 조안면에서 나오는 하수가 지금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돼 상수원 보호구역 밖으로 방류되는 것이죠. 기존의 틀을 깬 상수원 물관리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지금 하수 처리장은 다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늘어날 생활하수를 대비해 만들어졌는데요. 하루 처리 용량이 12만 5천 톤에 달해 조안면 하수 연계 처리도 가능합니다. 단 한 방울의 오수 오염원을 방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다라는 조안면 주민들이 주민 공론화가 있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주민 참여형 하수도 정책을 실현한 사항입니다. 청정호수, 팔당호와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주민들은 꾸준히 모색 중입니다. 현 주민들의 희망은 그냥 부당한 규제나 좀 풀어서 사람들이 사는데 자유롭게 먹고 살게끔이라도 해줘라 이거지. 그런 규제는 시대에 맞게 기술 발전에 맞게 좀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 그 완화의 정도는 주민들이 먹고 살 정도. 빌딩을 짓고 무슨 뭐 호화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저희는 주민들은 원치 않아요. 규제가 풀리더라도 수질 보호라는 거는 내가 먹고 또 내 자손이 먹을 이제 물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것도 쉽게 해서 이 지구를 깨끗이 해야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정신으로 수질 보호나 환경 보호는 언제까지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배를 타고 팔당호 체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2,50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류 쪽에서 계신 분들의 그런 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팔당호 생태학습선입니다. 팔당호의 자연 경관도 즐기고 수질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펴주면 물이 쏙 들어가는 거. 자, 한 친구. 아이들에겐 팔당호를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팔당호 물을 마시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더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계속 유지돼서 사람들이 물을 깨끗하게 잘 마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쓰고 마시는 수돗물을 위해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세기가량 맑은 물을 지켜준 이들과 행복하게 공존해 가기를 팔당호는 꿈꿉니다.